자치단체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지원 대책이 다르다 보니 지역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지원책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지는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썰렁합니다. 함께라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실태와 극복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인구가 순천시에 추월될 것이라는 건 수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를 빼앗긴 상황에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크지만 여수시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부각시키면서도 상대방의 공약 현실성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재난지원금 뉴스로 시작합니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별 지원이 원칙인데요. 정부 대책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부와 도의 지급 계획 외에 시군별 지원 대책이 다 달라서 혼선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긴급 생활비는 어떻게 지원될까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고 80%에 도와 시 예산 20%가 투자되는 정부형 재난지원금. 최근 전국민 확대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이 현재 확정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긴급 생활비. 각 시군 예산 60%, 도 자금 40%를 합쳐 각 시군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평균 소득 절반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추경이 확정된 전남형은 곧바로 지급되고 정부형은 빨라도 다음 달부터나 집행되는데 도내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자금. 재정 여력에 따라 액수차가 크고 대상도 달라 일부 혼선과 논란도 제기됩니다. 가장 먼저 확실한 지원 계획을 내놓은 곳은 광양시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15만 안팎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도내 최상급인 광양이어서 가능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시군에는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수시도 자체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의 재정 75억 원을 투입해 소득 상위 30% 가구에 20만 원씩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부와 도의 지원 대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위 소득자를 위한 자체 대책을 낸 곳은 전남에서 여수가 유일해 논란이 예상되고 정부 지원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순천과 고흥은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에 공동 출자되는 예산 외에 자체 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허석 순천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양시와 같은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국가 단위 지원의 확충과 전국적 재난기금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토로한 배경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지자체들도 자체 재난지원금이라는 사상 최초의 정책 실험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경은 최근 입국 당시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한 곳을 벗어나 동료 선원들이 머무는 숙소에 머물며 어업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37살 A씨와 A씨를 어선에 태운 선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입국한 A씨는 구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추가 배부했습니다. 공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축협, 포두면 이장단 등이 기탁한 성금으로 확보한 마스크 2만 7천 매를 군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공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마스크 3만 4천 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네, 감염병 재난 속 지역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여수 MBC의 따뜻한 뉴스 기획 함께라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져 썰렁해진 관광지와 숙박업소들을 돌아보고 대응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올해 봄꽃 구경 하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 안에서 사진을 보면서 랜선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오동도입니다. 이맘때쯤이면은 꽃놀이를 나온 상춘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백열차도 멈춰 있고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바를 할 때 있으면 나가볼까 하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오니까 더 힘들어요. 식당 하신 분들이 제일 타격이 많죠. 전남 인기 관광지 1위인 순천만 국가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70만 명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작년 2019년 순천만 국가정원 일일 평균 방문객이 8,000명이었다면 올해 2020년에는 일일 평균 한 3,200명 정도로 65% 감소하였습니다. 전에도 혹시 이렇게까지 급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개장 이후 지금 처음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관광지 입장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각각 연간 100억 원 이상. 숙박업계와 요식업계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제도약의 기회로 삼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객실 시금이 20% 수준으로 정말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지만은 근다고 포기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 모든 업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 명소로 꼽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순천 동천. 지자체들도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꽃 구경도 좋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한테 그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그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도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테이블 거리도 띄우고 나란히 앉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손님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예 내 위생은 내가 지킬 테니까 왜 업장에서 이렇게까지 그런 문제를 조금 자꾸 제기를 하냐 이런 반론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난감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모두가 어렵고 답답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한 특수 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앞으로 2달 동안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이번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지원 근거에 맞춰 추진된다며 긴급 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8%,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서는 28%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 넉 달 동안 초미세먼지가 좋음 수준을 기록한 일수는 1년 전보다 33% 증가한 52일로 집계됐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지난해 말 첫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공장 가동률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인구가 순천에 추월당하면서 전남 제1의 도시 자리를 순천에 넘겨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수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올 들어 특별팀을 구성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98년 여천시 여천군과 통합돼 32만의 인구를 갖추면서 전라남도 제1의 도시로 우뚝 섰던 여수시. 그러나 3려 통합 이후 20여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인근의 순천시의 인구를 역전당해 1위 도시 자리를 내줬습니다. 꾸준한 순천의 증가세와 여수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감안할 때 이미 예견된 역전이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적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여수의 핵심적인 한계는 바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 부족. 여기에 최근 들어 물가와 부동산 가격까지 치솟으며 정주 여건이 더욱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해양 관광 도시에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안정적인 주택 정책이나 교육과 의료, 환경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수시가 인구 문제에 집중하는 조직을 구성한 건 올해 초. 16개 부서 합동으로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20, 30대 젊은 부부들의 순천 이주를 인구 역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아동 전문병원 유치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늠하기도, 나아가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많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이 조금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인구 감소의 지속적인 신호를 외면해오다 결국 도내 1위 도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여수시. 특별히 기대되는 대안마저 보이지 않아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공들여 설득하고 상대방 공약에는 허점을 지적하면서 날선 대결을 벌였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수성과 탈환을 위해 여야가 맞붙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도 선거운동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후보자들은 각자 명분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검증된 이루권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주민의 지극히 효성을 다하는 심청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의 완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반칙 없는 정치개혁, 따뜻한 서민정치, 저 기호 6번 이경자가 하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별 대표 공약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 해명과 전략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동북권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현실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전남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또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만 전남 동부권에 더 필요가 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여전히 더딘 것을 두고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더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통과 신호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부각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직접 나서서 해결해보고 싶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원 정수 감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데 뽑아도 정말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또 국회에 입성할 경우 자신만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지역과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회는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헌법도 좀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조문도 좀 줄여야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군수님들과 행정 협의를 강화하고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과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든가 기후 위기를 조금 스며들게 하여서 빈틈없는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룡면의 선거구 편입은 물론 환경과 산업 등 다양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순천광양 곡성구례 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심을 파고들지 유권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비초청 후보자들은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농민수당과 무상급식 등을 실현해온 정당의 후보로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과 토지 소유 상한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결혼과 출산,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담은 33가지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무소속 김종수 후보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지역 일체형 관광 시스템 구축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정인화 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지지 선언문에서 정인화 후보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별법을 최초 발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 후보자가 당선돼 법 제정을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도 여수 MBC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3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여수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미래통합당 심정우,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무소속 이용주 후보자 등 4명이 참석합니다. 4.15 총선 여수 을 선거전이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고소, 재반박 등으로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권세도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이 후배 검사에게 부당한 징계를 시도했고 지난달 경선이 특권 경선이었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기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세도 후보도 오늘 반박 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당시 후배 검사에 대한 징계 논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다 경선 중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오히려 김 후보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산단 불법 배출 사태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입주기업과 정치권을 규탄했습니다.